지난주에 9.13 부동산 대책 발표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내용 좀 보신 분 계세요? 발표되는 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예. 저번에 임대차 사업자 내라고 아, 임대사업자. 네, 예, 예. 그걸 혜택을 좀 더 줄인다 해가지고 예. 그 임대사업자를 이제 혜택을 줄 테니까 그 테두리 안에 이제 들어와라 해가지고 임대사업자를 이제 냈는데 또 이제 규제를 가하니까 좀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제 정부 대책이 있어가지고 조금 안 맞은 것 같다. 사실 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대구 지역도 예. 수성구 쪽에 예. 매출을 좀 아끼고 예. 우리 이 지역에는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서울 집값을 음. 집값 잡기는 예. 좀 어렵죠. 아,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서울 찍어서 계속 오를 것 더 있어야 같다. 돼요. 근데 보고서는 한 20페이지 안짝이에요. 근데 내용은 이제 좀 넓게 건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차피 저도 공부할 겸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본 강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제목이 이제 주택시장 안정대책인데 정부에서는 이제 주택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이제 내놓은 거죠. 그죠? 이제 그 전까지 대책은 이제 2주택 이하, 집 2채 이하 가진 사람들하고 3채 이상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제 규제를 하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집이 2채 있더라도 조정지역 내에 집이 있는 사람은 요 3주택자에 포함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이번 대책부터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규제 지역을 정해놨는데 그 지역이 집중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3주택자, 다주택자로 이렇게 단축을 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배경이 이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단기간에 이제 시장이 가열되고 매물이 부족하고 투기 수요가 가세해가지고 시장이 불안해서 이제 이 대책을 이제 내놓는 거죠. 정부에서 바라본 시각은 서울의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가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오르고 개가 오르니까 강남 주변으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등달아서 이렇게 따라오르고 또 서울 지역이 오르니까 그 주변 수도권 인근으로 해서 또 부동산이 급격하게 오른다. 단기간에 시장이 많이 가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책을 내놓은 거고 이렇게 서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니까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 괜히 지금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 오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이 이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수요자는 일단 뭐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된다 보면은 일단 공급자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집 한 채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 작년 8일 부동산 대책 이후 8번째거든요. 그럼 13개월 동안 8번이면 거의 한 달 반 만에 계속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뭔 일이 있는 모양이다 이거. 그러고 내가 집을 한 채 사야 되는데 이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이제 부담을 느끼죠.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해지고 추격 매수 심리가 이제 또 확산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이런 배경을 이제 내놓은 거예요. 요 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칙은 이거예요. 투기 수요를 일단 건절하고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 게 3대 원칙에 의해서 요 대책을 이제 넣은 겁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하면 요 6개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 규제책을 내놨어요. 그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다음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 주택 공급, 조세정의, 지방주택시장 이렇게 6개 큰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내놨습니다. 근데 9.13 부동산 대책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지난달 말에 또 8.27 부동산 대책이라고 또 내놨었어요. 그때 이제 주요 내용이 규제 지역을 더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규제 지역이라 하면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투기 지역하고 투기 가열 지역하고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세 개로 이제 구분을 지어요. 가장 규제가 센 지역이 어디입니까? 투기 지역이죠, 그죠? 특정 지역을 뻥 찍어서 규제를 하는 거니까 투기 지역이 규제가 가장 세고 그다음 투기 가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투기 지역이 당초에는 서울 11개 구하고 세종시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요 8.27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요 4개 구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에서 서울 전 지역 25개 구, 그리고 경기도 가천에 있는 일부 시, 그리고 세종시, 우리 대구 여기 같은 경우는 수성구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에 이제 포함됐었죠. 그래서 추가한 게 이제 경기도 강릉시하고 하남시가 여태 추가가 되었고, 조정 대상 지역은 뭐 서울 전 지역 25개 구에 또 경기도 이렇게 하고 부산에 이제 7개 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세종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경기도 구리시하고 일부 추가되고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일강면은 제어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가격 상승이 이제 안 되고 하니까 또 빼줬어요. 이때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제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수성구하고 중구하고 남구가 집중 모니터링 지역에 포함됐어요. 이때 여기 가격 변동이 심상치 않으니까 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여차하면은 어디였느냐,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겠다. 수성구는 어차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수성구 집값 많이 올랐죠. 그죠? 지금 단기간에. 그래서 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는 일반 이제 생각했을 때 별 그거 없을 거예요. 중구 어떻습니까? 중구 집값 많이 올랐습니까? 난 사는 중. 그렇죠. 그 재개발하고 일반 분양하면서 그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구축이라 하지만 뭐 신축법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들이 뭐 4억대 하다가 지금 6억 원이 넘어서고 일부 지역의 중구에서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긴 올라가요. 남구는 어떻습니까? 남구. 다들 남구가 포함된 거는 왜 남구가 왜 저기 포함됐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도 거기가 워낙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하고 분양하는 단지들이 남구에 좀 있어요. 신축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남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낙후돼가지고 제 가격을 못 받는 지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이유는 어떻게든 간에 하여튼 이거 3개 구에 대해서 이제 포함시켜서 내가 보고 있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첫 번째 항이 이제 고가 주택은 세율을 인상하고 가세 표준을 이제 3억 원 초과 구간이 되어서 세율을 0.2%에서 0.7% 상향하겠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다음도 안 오고. 우선 요거를 알려면은 종합부동산세가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좀 아시면은 요 내용들이 이해가 돼요. 주택 경우에 보면은 일단은 종합부동산은 가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되는 거죠. 이걸 가세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뭐 0.2%, 0.7% 상향 조정했으니까 세율을 곱하고 거기서 다시 빼기를, 법정 공제세액을 빼기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세표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가세표준이 뭐냐면은 주택 공시가액이에요. 주택 공시가액을 인별로, 그럼 전국에 있는 걸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이제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빼기 6억 원을 하는 거예요.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 원을, 빼기 9억 원을 해요. 그래서 곱하기 80%를 해요.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은 1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 원, 시가 13억 원 이하. 다주택자의 경우는 공시가격 6억 원, 시가는 9억 원, 가세에서 제외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6억 원 빼기 6억 원, 9억 원이에요. 내가 이제 공시가격이 전부 다 합산을 했는데 6억 원이 안 된다. 그럼 종부세에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시가액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거래되는 금액하고는 조금 다르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이제 실제 거래가의 한 70% 정도, 7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가 13억 정도 되면은 공시가액이 한 9억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에 일단 해당이 되려면은 내가 집이 한 채밖에 없다. 그럼 13억이 넘어야 돼, 이 집이. 대구에서 13억 넘는 집이 잘 있습니까? 33평대로 했을 때. 잘 없죠, 그죠? 이제 평수가 크면은 이제 해당이 되겠죠. 오늘 저 뉴스를 보니까, 대구의 실거래가가 제일 높은 그 아파트가 저 범원 내거리 두산 위브 제네스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코너에, 그죠? 걔가 78평인가? 80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걔가 21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럼 걔가 이제 실거래가 21억 정도 됐으니까
걔는 이제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이제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 정도 평수 가지고 있다면. 그 외에 나머지 우리 대구에 뭐 포함되는 게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이게 인별로 합산하는 거예요. 내하고 이제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이 예를 들면 13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부 공동 명의를 해요. 그러면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재산이 반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별로 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내 아내대로 계산하고 나는 내대로 계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많이 구입할 때 항상 부부 공동 명의를 이제 권해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요 보유세 요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는 보유세, 보유세가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 이 두 가지가 있고 팔 때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유세는 인별로 돼요.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산세 9월달에 지금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7월달 한번 내고 또 9월달 한번 내고 이렇게 두 번 내지 않습니까? 여기 전부 인별이에요. 내 집사람 내 집사람들은 나오고 보유세가 나는 내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부동산 내가 대구에 한 채 있고 서울에 한 채 있고 대전에 한 채 있다가는 이걸 전부 다 더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공시가액 기준으로 6억 원이 넘어야지 여기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곱하기를 80%를 해줘요. 이 80%가 뭐냐면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60%에서 100% 사이 요 율을 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80%예요. 종부세 그 계산할 때 80% 정도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80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과세 표준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세율, 뭐 세율이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곱하기를 해가지고 또 법정 공제세를 빼줘요. 법정 공제세에 해당되는 게 이제 재산세 상당해. 내가 이제 9월달 재산세를 내면은 그 금액만큼 또 빼줘요. 나머지 차액만 내 종부세를 내면 돼요. 그리고 1주택자라 그러면은 내가 나이가 많아. 그러면은 60세 또 넘으면은 또 그 감액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집을 한 채 보유 기간이 길면은 또 감액을 해줘요. 또 공제를 해주고 또 세부담 상한액. 이게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를 1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내가 올해 계산해 보니까 집값이 올해가 300만 원이 나왔네. 그럼 한도가 150만 원이에요. 150%까지만 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이제 가세 표준을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거는 이제 6억 원, 3억 원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6억 원 밑으로는 전부 0.5%였어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94억 초과해서 20%까지 이렇게 매겨지게 돼 있는데 이제 법이 이제 수정안 돼가지고 또 3억에서 한 번 더 나눴어요. 그래서 3억원 이하는 기존대로 이제 0.5%를 내는데 3억에서 6억 원 사이에는 0.7%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0.5%, 0.2%가 이제 상향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초과금액에 대해서 0.2%에서 0.7%를 더 내게끔 이제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존에 최고 2%였는데 2.7%까지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0.2에서 0.7% 세율이 더 강화가 됐다, 강화를 시켰다,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항 보면은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2주택자는 이제 추가 과세로 예를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또 세금을 종부세를 더 매기는 거예요. 얼마를 0.1에서 1.2%.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측에 해서 기존에 이제 0.5%인데 0.1%를 더 매긴 거예요. 제일 높은 수치는 이제 이렇게 해서 1.2%를 더 매기는 거예요. 요만큼 더 추가적으로 다주택자한테는 이제 세금을 종부세를 더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세부담 상한을 조정 대상 지역 일반 지역은 놔두고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2주택자나 3주택자인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300%까지 더 올리겠다. 작년에 100만 원 냈는데 내가 다주택자야. 그리고 원래 300만 원 나오면 300만 원까지는 매기겠다. 그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제 150%까지만, 150만 원까지만 해서 이제 커트가 됐는데. 근데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얘가 우리나라 주택 보유자가 1350만 세대예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종부세 대상이 27만 가구예요. 2%. 2%만 종부세 대상이 해당돼요.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 이상은 15만 가구. 또 거의 많은 데가 한 1%도 이제 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일반 대부분의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이 안 되겠죠, 종부세는. 근데 정부가 그럼 부자한테 세금을 더 매기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부자한테 세금을 여기를 보이시 네. 전체적으로 집값을 전부가 부자를 좀 줄이는. 그렇죠.
예. 근데 정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팔고 뭐 계속 보유하지 말고 팔아라. 내 정부세 계속 올릴 거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올릴 거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제 내하고는 일단 관계 없는 것 같고 뭐 더 많이 내는 건 좋은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집값이 잡힐까 뭐 이런 정도 의문은 들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종부세가 얼마 정도 되냐면 1주택을 18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1년에 세금을 얼마 정도 내냐면 100만 원 정도 내더라고요. 예, 보니까 100만 원이면 한 달에 8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집이 거의 20억짜리 정도 되는데 한 달에 8만 원 정도 내는 게 그렇게 부담은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일단 금지.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으로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 금지. 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종교주택을 이제 3년에서 2년 내에 처분하는 거 바꾼다 이랬는데 이제 고가주택이 이제 9억 원이 공시가격 9억 원 기준으로 넘으면 고가주택이에요. 실거래가로 13억 이상 되면 이제 고가주택을 보는 거고 그 이하는 이제 일반 주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이 한 채도 없는데 투기과열지구에 이제 규제지역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수성구에 집을 사겠다면 대출을 40% 이렇게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집이 한 채도 있어. 한 채 있는데 달서구에 한 채 있는데 예를 들어 수성구에 집을 한 채 산다. 이랬을 때 대출을 원칙적으로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달서구에 살다가 수성구에 이제 이사를 갈 목적으로 해서 사면은 그래도 40%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2주택자 이상, 내가 집이 두 채다. 뭐 달서구에 한 채 있건 동구에 한 채 있건 어쨌든 집이 두 채면은 그다음 수성구 사놓으면 아예 이제 대출이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기타 수성구 외에 우리 다른 지역에 집을 사면 어떻게 되느냐. 뭐 무주택자는 이제 7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이제 실수요자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주택이 한 채가 있어. 달서구에 한 채 있는데 남구에 한 채를 더 사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한 60%까지 그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이 두 채 있는데 달서구에 한 채가 있고 남구에 한 채 있고 동구에 한 채 더 사겠다. 그래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뭐 이제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원칙상 제로고 실 목적으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준다는 내용이 비슷한데 결국에는 이제 규제 지역은 대출을 안 해주고 규제 지역 외에 주택 구입하는 거는 그래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내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때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하고 생활 안정자금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게 또 있어요. 집 외에 내가 생활 안정자금 하면은 내가 갑자기 집에 아픈 사람이 갑자기 생겼어. 뭐 암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럼 목돈이 크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목돈을 이제 은행에 이제 빌리는 거죠.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애들 교육비 뭐 캐나다에 뭐 유학을 보내는데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 그런 목적으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사기지.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잖아요. 대출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물론 사가지고 또 가격이 더 오른다 그러면은 살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오를 것 같으면 또 계속 추가로 계속 매수하는 거죠.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대출 받아서 집 살려는 사람은 이제 원칙적으로 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일단은 뭐 수요를 공급은 일단 놔두고도 수요는 조금 줄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내용이 이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1, 2, 3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해당되려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려면은 양도소득세를 이제 면제해 주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제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두 번째 주택을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주택을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실제로 2년간 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이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을 뭐 실제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에 만약에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이 된다 그러면은 요 사망에 이제 3년 내에 집을 팔아야 되는 것을 2년 이내에 무조건 집을 팔아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 이제 해당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이죠.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임대사업자는 이제 LTV 40%까지 줄이겠다. 투기 지역, 그러면 투기 가열지구 내에 기존에는 이제 내가 뭐 달서구에 집이 두 채나 세 채 있더라도 수성구에 집 사면은 임대사업자 등록해고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이렇게 80%까지 이제 수성구에 해준 거죠. 근데 이렇게 해주다 보니 사업자 내고 집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 8년간 먹든지 단기로 하든지 해서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주담대 하고 똑같이 40%로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요 지역에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임대업 대출 용도 외에 유용한 것을 점검을 강화하겠다. 임대사업자로 해가지고 실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대출 받았는데 요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제 쓰는 거예요. 점검을 이제 강화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 취득 임대 등록 시에 양도세, 중과세를 이제 과세하겠다.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임대 등록하면은 뭐 양도세도 그냥 내면 되는데 요 지역에 이제 임대 등록해서 하면은 양도세를 이제 더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과세도 종부세도 이제 포함시켰어. 옛날에는 임대사업자 내면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제 임대사업자 요 지역에 내면은 포함시켜서 내가 이제 종부세를 매기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수도권에 이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가지고 총 30만 호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 여기는 수요자에 대한 이제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급에 대한 대책이 이제 나오죠. 지금 매스컴에 보면은 뭐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니 뭐하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결국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거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다시 세부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지자체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럼 조세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부세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추가 상향하겠다. 아까 앞에서 이제 곱하기 80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요거를 내년부터 5%씩 올려가지고 2022년까지 100%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세금이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그죠? 종부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곱하기 80에서 이제 곱하기 0.8을 해주는 게 없어지는 거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올린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주택시장은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을 이제 지정 기준을 또 완화해가지고 미분양 관리 지역을 더 넓게 보겠다 이 얘기죠.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죠? 정부에서 이제 공급을 조금 제한하는 거죠. 여기 미분양된 물량이 많으니까 아파트를 이제 분양하려고 해도 조금 시간을 늦추는 거죠. 대구에 미분양 관리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어차피 대구에 사니까. 네, 있습니다. 어딜까요? 동구? 달성군. 달성군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에요. 국가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 지역은 분양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 국가산단이라도 또 그 안에서 또 외곽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미분양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인가 대구의 달성군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이제 편입이 또 됐습니다. 달성군은 또 굉장히 넓으니까 뭐 하여튼 뭐 상식적으로 그래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죠? 뭐 총 6가지 카테고리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뭐 내용이 이해 안 되시는 게 없죠, 그죠? 알고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누구한테 득이 되는지 진짜 지도가 잡힐지 안 잡힐지 이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소관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보고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좀 특별한 걸 보니까 이제 청약제도 분에 좀 이제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무주택 기간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이제 제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제 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이 돼요. 이거 딱 있다가 지금 전매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죠? 수성구는 이제 안 되니까, 수성구는 이제 전매가 안 되니까 입주 때까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지역은 전매 기간이 6개월이 있어요. 6개월 지나면 내가 이걸 팔 수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분양권을 이걸 사더라도 소유로 안 잡혀요. 집이 다 지어지고 내가 입주할 때 그때 이제 잔금 내면은 등기대가 내가 주택 수익이 잡혀요. 근데 이제 전매 중간에 팔아버리면은 주택 수익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또 청약 그 전매 기간 지나가지고 또 일반 청약 또 였는 거예요. 무주택자로.
근데 이제 청약 가점이 점수가 높은 게 이 무주택 기간이 중요해요. 가점이 높아요. 그 다음에 그 부양 가족 수 그것도 높은 편이고 그 두 가지가 거의 어느 정도 나머지보다는 그 두 가지에서 점수를 다 획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점제로 당첨할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당첨돼가지고 되면은 이 주택수에 이제 포함시켜버리니까 무주택 기간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하더라도 점수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고,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추첨해서 이제 당첨하는 게 기존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시에 제일 처음에 지금 투기과열지 같은 경우에는 33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추첨해서 안 돼요. 전부 가점으로 전부 다 해야지만 이게 될 수 있어요. 우선 순위가. 근데 이제 수성구라도 33평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는 가점하고 50%는 그냥 내가 해서 빽빽이 돌려가지고 진짜 로또식으로 운 좋으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수성구 제외한 나머지 우리 뭐 달서군 남구 같은 경우에는 33평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되겠지만 60%가 추첨하는 거예요. 가점은 한 40% 뽑고 나머지 60%는 이렇게 뺑뺑이 돌리기 때문에 뭐 남산의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뭐 로또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33평 이상 같은 경우 100% 이제 추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점수가 안 되더라도 이었다가 운이 좋으면 내가 그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택 수요도 안 잡혀. 그리고 일정 기간 있다가 이제 시차이 보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추첨제로 이제 당첨하더라도, 가점 외에 추첨제를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우선인 거예요. 무주택자가 다 하고, 무주택자 숫자가 모자라면은, 그 다음 유주택자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집이 없어. 내 집을 이제 한 개 받으려 그러면은 이제 좀 쉽겠죠, 아무래도. 그죠?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당첨되는 확률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이건 좀 어떻습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일단은. 집이 있는 사람. 그럼 집이 있는 사람은 반대고, 집이 없는 사람은 찬성이고. 뭐, 근데 제도 자체는 저는 그래도 발행이 가는 것 같아요. 전부 뭐 합리적으로 전부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규제 지역은 계속 더 규제를 쪼고, 집이 없는 서민들한테는 이런 또 기회를 주는 거고, 물론 이것도 이제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아파트 한 채가 뭐 1천만, 2천만도 아니고, 전부 4억이 이제 다 넘어섰는데, 4억 안 되게 분양한 데가 없는데. 효율성 부동산 대책 다시 요약하면은 일단은 세금 부분을 건드리는데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만 이제 이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세율을 굉장히 이제 올린 거죠. 그리고 대출 규제를 하는데,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대출이 이제 강화된 거고, 실수요자, 진짜 내 집 한 채를 사는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규제가 또 예전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청약제도도 어차피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는 하는 거는 더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수요자 정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일 날 수도권에, 어차피 지금 수도권이 계속 오르고, 지방도 어차피 규제해놓은 지역이, 지방에 규제해놓은 지역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 대구역 수성구, 세종, 그 외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수도권이 이제 문제인데, 또 이제 주택 공급을 뭐 하겠다. 서울시에서 뭐 그린벨트는 안 된다. 정부에서는 이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뭐 30곳 정도 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금수목요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도 그때부터 시그널은 뭐 일관되게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집은 자기 살 집 한 채만 보유해라. 내가 집 가지고 해서 장사하든지 뭘 해서 돈 벌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특히 어디 규제 지역은 이렇게 해서도 이제 안 잡힐 것 같으면은 정부에서 추가 규제를 또 즉시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제가 뭐 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한 70%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갭을 이제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공시지가를 더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정시장과의 비율을 2022년까지 100%까지 이거는 하겠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가지 요인이 이제 금리가 지금 미국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금리는 어차피 정부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뭐 상관이 있겠죠, 그죠? 얘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거지만 금리 인상이 이제 또 되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좀 될 수는 있겠죠. 다 아는 또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다 아는 내용이라서 또 다시 한번 들으면
확실히 알 수도 있고 내가 놓친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